사상 초유의 사태였죠. 이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이런 평이 나왔던 만큼 이 공판에 관여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검찰 징계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대검찰청이 검사들에 대해서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이라고 하는 안을 내놨네요. 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검사 출신이시죠, 박찬종 변호사. 박 변호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직접 그 수사 공판 참여한 검사 2명은 정직 1개월이고요. 그 위에 부장검사한테 감봉 3개월이란 징계안을 지금 법무부에 청구한 건데, 자, 우선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제 개인 생각은 대단히 미흡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검찰이 전혀 선의라고 볼 수 없는 대목이 중국 국가기관이 위조됐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 증거를 제출한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볼 때에 그 사건은 결국 그 문서와 관계해서 무죄 판결이 났고, 예. 그렇다면 공소 유지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의 확실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인데, 예. 그것을 경징계에 그쳤다고 하는 것. 지난번에 윤석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조사팀장에 대한 그 징계와 견주어 볼 때도 균형이 안 맞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도 정직 1개월 그때 받았었거든요. 이거 똑같지요, 아마 그게?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춘 것 같은데, 그 먼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징계감이 아닌 게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이번 것은 이게 증거 위조가 확실한 일인데도 이렇게 한 것은 그 검찰이 이게 스스로 개혁과 정화의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방금 이제 경징계라고 표현하셨는데, 검찰 측 설명에 의하면 검찰 징계 규정상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 그것은 내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네. 네. 납득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검찰 감찰본부는 이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해서 위조된 증거인지를 몰랐다, 국정원에다 속았다, 이 검사들의 주장은 그대로 다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인 그런 변명만 아마 들은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위조됐다는 증거임을 안 시점이 있고, 그걸 알고 난 이후에도 공판정에서 그 공소 유지를 그 증거를 갖고 한 증거가 있는 이상, 그것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고,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국가정보원의 위세인데, 국가정보원 위세. 그러니까 문민시대가 들어서고는 그 이전의 유신과 50 때보다도 국정원이 말하자면 그 위세가 조금은 덜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민시대 이래도 그 국정원의 위세는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그 이전 정권 아래서는 완전히 고압적이고 검찰을 손아귀 완전히 쥐었다고 봐야죠. 그러나 그 현상에서는 많이 풀어놨지만 여전히 검찰이 그 위세에 굴종하는 그러한 환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완전히 신임하고 셀프 개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하고 반성하고 할 여지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국정원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와 그 성원이 국정원 쪽에 있다고 느낀 검찰이 아무래도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징계에도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일단 이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도 일단은 수사의 대상이어서 수사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국정원 관계자들은 일부 구속이나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면서 동료 검사들에 대해서는 일단 다 이제 무혐의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이미 그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할 때부터 이거는 국정원이 한 것이고 우리는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장관 되기 전에 출판했던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보면 날조된 증거를 행사한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소정의 날조죄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명백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한다면 현재 드러난 것만 갖고, 물론 제가 이것은 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에 보도된 거 이걸 이제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내 경험상 적어도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수사
공소제기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가 이 날조된 증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다고 본다면 예. 그 법조에 해당된다고 봐야지요. 예. 그래 놓고 그것을 정상 참작을 할 수밖에 없다라든지 우리가 국정원의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다라든지 하는 것은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이건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그냥 징계 회부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아니라 사실은 사법 처리가 됐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사법 처리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나마 국정원 직원이나 그 협력자들을 갖다가 기소하면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 황교안 장관 그 책에 나와 있는 국보법상의 이 날조죄를 적용한 게 아니라 그냥 공문서 사문서 위조 이걸 적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형법의 사문서 위조죄로 적용한 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지요. 예. 그 대검찰청 그 수사팀장이 발표하는 거 보니까 날조와 위조의 차이 얘기하는 거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국어교육을 새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나부터도. 예. 그 말을 이해하려고 그런 거니까 아주 딱해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정보원의 위세인데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정원장이 대통령 기록관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절대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공개를 하고도 지금 그것이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공개했다 그러고 검찰은 이 부분 수사 결론도 안 내리잖아요. 예. 작년 6월 달에 그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른바 NLL 대화록 그러니까 이 노무현 김정일 두 정상의 대화록을 공개한 건 명백하게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입니다. 우리가 1급 비밀로 됐던 것을 해제했으니까 공개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대통령 기록관리물은 그 기록관리처에 모두가 집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그걸 일부 갖고 있다 하는 그 자체가 핵이 아니고 잘못된 일이죠.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걸 공개하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사법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이게 국가정보원의 위세에 눌려있는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는데 그리고 이 불행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북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흡수 통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일단 체제 경쟁이고 체제 경쟁은 북한은 이게 황제 체제의 인권 억압하고 그런 체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칭해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처벌할 수 없고 고문을 해서도 안 되고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 증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 이 헌법적 가치를 답답하고 좀 이게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진범을 놓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북한에 비해서 자유가 월등히 보장되는 나라라고 하는 이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민시대 이래에 국정원의 이 조작에 대한 트라우마는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50 시절에 이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첩 사건 발표를 그 당시 안기부가 큰 사건이 터졌다고 발표를 하면 이 학생들이 이것도 어디 데모가 시작되는구나. 어디 큰 데모가 있었구나. 그 데모가 있은 직후나 있기 전에는 이런 가첩 사건을 조작해가 발표한다.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게 대체로 맞아졌어. 지금 한 20, 30년 지내놓고 보니까. 그 장세동 안기부가 이 전두환 정권 말기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정 선생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수지김 사건 완전 조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수지김, 홍콩에서 말이지.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내를 살해해놔놓고 그것이 북한 간첩 소행이고 자기는 끌려가다가 이거 탈출했다. 이렇게 조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세동 씨는 공소시효 전에 처벌 못하고 민사사건으로 50억인가 지금 배상 청구 당해 있지. 박 변호사님, 그 옛날 얘기 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야. 알겠습니다. 그 트라우마 연장선상에 국가정보원이 아직도 있다 이거죠. 그 뿌리에 있다 그런 말이고요. 짧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검찰이 결국 그 유우성 씨 간첩 혐의 이제 1심, 2심 다 무죄 난 거를 또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네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조작된 증거라고 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 난 그 부분은 상고를 안 해야 그것이 검찰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뒤늦게라도 검찰총장을 결단해가지고 그 부분의 상고는 취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2심 재판 과정에서 이제 이게 그 위조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서 검찰 스스로 증거를 철회했거든요. 그러고도 또 대법원에 지금 상고를 하니까요.
박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박찬종 변호사의 말씀 들었습니다.